지금 그 문장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백악관 캡처 공유 금지입니다. 2025년 7월 31일 로이터 속보에 MASGA 1,500억 달러 조선 협력 패키지가 관세 협상 카드로 언급됐다는 문장이 떴습니다. 부산과 거제 사이 실무자 단체방에는 백악관 브리핑 화면 캡처가 먼저 돌았습니다. 미국 조선 인프라와 인력 훈련, 미 해군 유지 정비가 한 줄에 묶여 있었고 그 한 줄이 한국 기업을 가리킨다는 해석이 퍼졌습니다. 내부 일정표에는 이틀, 정확히 48시간 안에 확인 답변을 올리라는 표시가 찍혔습니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같은 주간에 거제 도크에서 출항 준비를 마친 회색 선박 사진이 뉴스 화면에 걸릴 수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통화 메모 첫 줄을 비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야기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윤입니다. 2026년 1월 부산과 거제 사이를 오가며 조선 협력 문서를 정리하는 실무자입니다. 제 책상 위에는 2025년 7월 31일 로이터 기사 출력본과 회의 요청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새벽에 울린 전화 한 통이 모든 순서를 바꿨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상대는 문장부터 꺼냈습니다. 지금 문서 버전 잠가야 합니다. 저는 키보드로 파일 권한을 바꾸고 공유 링크를 끊었습니다. 그 즉시 팀 단체방 알림이 잠잠해졌고 대신 제 메일함에는 백악관 회동 관련 질의서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2025년 7월 31일이라는 날짜가 아직 잉크처럼 마르지 않았는데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는 신호였습니다. 이 1,500억 달러 문장이 우리를 가리킵니까? 로이터 출력본에는 MASGA 1,500억 달러 패키지라는 표현이 박혀 있었고 그 안에 미국 내 조선 인프라 확충과 인력 훈련, 미 해군 함정 유지 정비 지원 같은 항목이 한꺼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 묶음을 형광펜으로 긋고 단어 사이 여백에 부산과 거제라는 지명을 적었습니다. 단서가 문장이라면 행동은 문서여야 한다고 판단했고 곧바로 회의 소집 메일을 보냈습니다. 수신인은 산업통상 라인 실무진과 기업 연락 창구였고 발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제 일정표는 이틀, 그러니까 48시간으로 쪼개졌습니다. 무조건 이틀 안에 결론 냅니다. 이렇게 적어두자 회의 참석 확인이 연달아 들어왔고 누락됐던 한 명의 이름도 다시 호출됐습니다. 회의가 열리기 전 제 손에 먼저 잡힌 것은 통화 메모 종이었습니다. 메모 첫 줄에는 반드시 남겨야 할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 문장 순서가 전부입니다. 마지막 줄에는 결말이 아니라 각오를 박았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서명은 남습니다. 이 두 줄은 단순한 기록처럼 보였지만 그 순간 제게는 책임선이었습니다. 이번 건의 위기는 누가 틀렸냐가 아니라 누가 어떤 문장을 언제 책임지느냐로 갈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인쇄기를 돌려 로이터 원문을 두 부 더 뽑고 원문 대조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원문부터 대조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캡처 화면과 기사 문장을 한 줄씩 맞췄고 바로 다음 행동으로 문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결과는 즉시 나왔습니다. 팀 내부 공유 폴더에서 같은 파일이 두 버전으로 떠돌던 문제가 사라지고 단일본으로 정리됐습니다. 첫 회의는 부산이 아니라 서울 상황실 화상으로 잡혔고 화면 상단에는 백악관이라는 단어가 계속 뜨고 지워졌습니다. 여기서 갈등은 사람 사이 감정이 아니라 구조에서 시작됐습니다. 대외 공지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부처마다 달라 같은 문장을 서로 다른 등급으로
분류하는 빈틈이 있었습니다. 확인 창구가 기업과 정부로 갈라져 누구에게 먼저 검증을 요청해야 하는지가 흔들리는 공백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선이 분산돼 문장 하나가 틀릴 때 수정 권한이 어디로 돌아오는지 애매한 구멍이 있었습니다. 이런 허점 위에 1,500억 달러라는 숫자가 올라가면 숫자가 커서가 아니라 틈이 커서 흔들리는 법입니다. 화면 속 미국 쪽 실무자는 목소리를 낮추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백악관 캡처 공유 금지입니다. 저는 바로 단체방 공지문을 올리고 기존 캡처를 삭제 요청했습니다. 그 즉시 외부로 빠져나가던 파일이 멈췄고 대신 내부 검증 요청이 제자리로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이 문제였습니다. 지금 체면부터 챙겨야 합니다. 그 한 줄은 대외 메시지의 방향을 말하는 듯 했지만 제 귀에는 품질 기준을 뒤로 미루라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오늘 원칙은 한 줄도 못 깹니다. 그 말을 던진 순간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키보드를 멈췄습니다. 백악관 브리핑 캡처가 왜 이렇게 빨리 돌았습니까? 저는 원칙을 고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원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행동을 두 개로 쪼갰습니다. 하나는 요청서 형태로 정리한 사실 확인서 발송이었습니다. 로이터 2025년 7월 31일 기사 문장 중 어디가 한국 측 설명인지 어디가 미 측 설명인지 문장 단위로 표기를 요구하는 요청서였습니다. 발송 직후 상대 회신 템플릿이 도착했고 대외 발표 전용 문장을 먼저 잠그는 절차가 가동됐습니다. 다른 하나는 내부 보고서 상신이었습니다. 제목에는 MASGA 1,500억 달러, 내용에는 인프라와 인력 훈련, 유지 정비라는 새 묶음을 고정해 넣고 문장 순서가 바뀌면 해석이 바뀐다는 위험도를 표시했습니다. 보고서를 올리자 즉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체가 하나로 정리됐고 검증 창구가 단일 연락선으로 묶였습니다. 그날 밤 부산역 플랫폼에 서서 다시 48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거제 현장 담당자의 메시지가 떠 있었고 제 노트북에는 2025년 3월 12일 미 군수지원사령부 발표 문장 일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직 그 팩트를 회의에 올릴 때가 아니라고 판단해 파일을 접었고 대신 통화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오늘 문장 순서가 전부입니다. 라는 첫 줄을 손끝으로 누른 뒤 마지막 줄을 길게 바라봤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서명은 남습니다. 지금 이 두 줄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까? 2025년 3월 12일 미 군수지원사령부가 올린 보도자료 링크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경남의 하나오션 조선소에서 USNS 원리 SCHIRRA가 약 7개월 정기 오버홀을 마쳤다는 문장이 첫 줄에 걸려 있었습니다. 곧바로 그 링크를 통화 메모 아래에 붙여넣고 회의용 파일로 돌렸습니다. 공유가 끝나자마자 단체방에서 반응이 바뀌었습니다. 오버홀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라는 짧은 문장이 올라오고 누군가는 파일을 내려받았다는 표시를 남겼습니다. 이 기록 하나로 1,500억 달러 문장 묶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까? 3월 13일 미 해군 공식 사이트에도 같은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화면을 캡처하려다 손을 멈추고 대신 주소와 게시 날짜를 그대로 적어 넣었습니다. 캡처가 돌면 또 다른 유출 논란이 붙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주소만 남기면 출처 싸움이 줄어든다고 계산했습니다. 그 선택의 즉시 결과는 깔끔했습니다. 검증 요청이 캡처가 아니라 원문 링크 기준으로 통일됐고 실무 쪽 답변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공식 자료만 씁니다. 라는 대사가 내부 공지문 첫 줄에 박혔습니다.
2025년 3월 19일 하나오션 보도자료까지 붙이자 문장들은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는 미 군수지원사령부, 하나는 미 해군 공식 사이트, 하나는 기업 공식 문서였습니다. 세 문서를 한 파일에 묶고 표지에 경남과 거제 지명을 동시에 적었습니다. 그 즉시 워싱턴 쪽 질의가 바뀌었습니다. 누가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검증했느냐를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거 없으면 발송 금지합니다. 라는 경고가 메일 제목에 달렸고 팀은 발송 버튼 앞에서 한 번 더 멈추게 됐습니다. 거제 도크 사진은 그날 밤에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색 선박 실루엣이 정박선 사이로 빠져나오던 장면이었고 문서 속 7개월이 실제 금속과 용접선으로 바뀌는 순간 같았습니다. 사진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늘어나자 선택을 하나 했습니다. 파일에 사진은 넣지 않고 사진이 찍힌 날짜와 도크 위치만 메모로 남겼습니다. 그 결과 회의는 감정 대신 일정표로 옮겨갔습니다. 사진은 회의 밖 금지합니다. 라는 문장이 회의 초대장에 붙으면서 불필요한 확산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논쟁이 커지기 시작한 것도 그때였습니다. 동맹 의존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누군가는 방어적으로 굳었고 누군가는 전력 공백이라는 단어를 앞세웠습니다. 이 충돌은 개인 성향이 아니라 구조가 만든 마찰이었습니다. 정비 계약을 전력 운용 라인과 예산 라인, 통상 라인이 나눠들고 있어 같은 사실이 서로 다른 위협으로 번역됐고 공개 가능한 범위가 기관마다 달라 문장 하나가 사람마다 다른 무게로 읽혔습니다. 책임선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어 확인이 끝났는데도 승인 서명이 늦어지는 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쪽 선택은 단순했습니다. 화상 회의 시간을 24시간 안으로 당기고 같은 파일을 같은 순서로 읽게 만들었습니다. 당기자마자 즉시 효과가 났습니다. 질문이 줄고 표지에 적힌 2025년 3월 12일과 3월 13일이 기준점이 됐습니다. 그 회의에서 다시 튀어나온 반대 대사는 지금은 체면이 먼저입니다. 라는 문장이 화면을 갈랐고 그 말이 나오자 몇 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납기와 동맹의 상징을 동시에 지켜야 한다는 압박이 이해는 됐습니다. 하지만 체면을 살리려면 오히려 원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통화 메모 첫 줄을 읽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첫 사례 문장은 그대로 둡니다. 문장 하나를 고정하자 바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미 해군 공식 사이트에 있던 첫 사례 설명이 해석 싸움의 중심이 되지 않고 검증된 팩트로 처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체면을 지키는 길이 원칙을 접는 길이 아니라는 점이 조금씩 보였고 그 틈이 다음 선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대로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합니까? 밤 11시 부산 사무실 프린터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로이터 2025년 7월 31일 기사 출력본과 2025년 3월 12일 보도자료 3월 13일 게시문 3월 19일 기업 문서를 한 묶음으로 철했습니다. 묶음 사이에 확인 체크리스트를 끼워 넣고 링크 확인자 이름 칸을 비워두었습니다. 누가 확인했는지 남기면 책임이 생기고 책임이 생기면 승인 속도가 빨라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즉시 팀 채팅방에는 이름이 하나씩 올라왔고 빈칸이 채워질수록 파일의 설득력이 커졌습니다. 전환점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숫자 3개로 정리했습니다. 7개월 정기 오버홀이 실제로 완료됐다는 기간 하나, 2025년 3월 12일과 3월 13일이라는 기관 발표의 날짜 둘 그리고 48시간 안에 답변해야 하는 내부 마감 시간 셋입니다. 이 세 숫자를 표지에 박아 넣자 논쟁이 감정에서 일정으로 내려왔습니다. 일정이 내려오면 대응은 더 명확해집니다. 발송 전 승인 절차를 한 단계 줄이는 대신
링크 검증을 한 단계 늘리는 선택을 했고 그 결과 발송 지연은 막으면서도 유출 위험은 낮출 수 있었습니다. 새벽 2시 통화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첫 줄에 오늘 문장 순서가 전부입니다. 는 이제 기사 문장만이 아니라 2025년 3월 12일과 3월 13일의 공식 기록 순서를 뜻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줄에 반드시 끝까지 서명은 남습니다. 는 누군가를 압박하는 말이 아니라 책임선을 세우면 체면도 함께 지킬 수 있다는 다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손이 움직였습니다. 승인 요청서를 다시 쓰고 수신자 명단에서 불필요한 이름을 뺐습니다. 그 선택의 즉시 결과로 회의체가 더 작아졌고 답변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 작은 정리가 워싱턴의 의존 논쟁을 더 키우지 않게 막아줄 수 있습니까? 2026년 1월 정부 합동 상황실 화면에는 백악관 회동 요약본 제목이 떠 있었고 그 아래에 2025년 7월 31일 로이터 기사에서 따온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MASGA 1,500억 달러 조선 협력 패키지라는 말이 관세 협상 카드로 언급됐다는 대목과 미국 조선 인프라 확충과 인력 훈련, 미 해군 유지 정비 지원이 한 묶음으로 적혔다는 대목이었습니다. 모니터 옆에는 48시간 마감이 적힌 일정표가 놓였고 손끝은 통화 메모 종이를 먼저 찾았습니다. 지금 그 문장 공개는 멈추십시오라는 경고가 회의 채팅창 상단에 고정됐고 공기가 딱딱해졌습니다. 이 문장 묶음을 누가 먼저 밖으로 풀겠습니까? 첫 행동은 단순했습니다. 회의 시작 10분 전 로이터 출력본의 문장 순서를 그대로 옮겨 적은 대조표를 상황실 공유 폴더에 올렸습니다. 파일명을 날짜로 고정하고 열람 권한을 회의체로만 좁혔습니다. 그 선택의 즉시 결과로 회의 참가자들은 각자 다른 캡처가 아니라 같은 표를 보게 됐고 말이 엇갈리기 전에 기준선이 생겼습니다. 오늘 버전은 하나로 고정합니다라는 짧은 판단 문장을 덧붙이자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누군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갈등은 특정 인물의 성향이 아니라 정보 공유 범위를 정하는 제도 틈에서 시작됐습니다. 대외 협상 문장은 공개와 비공개의 경계가 모호해 문장 하나가 누구 손을 거치느냐에 따라 등급이 바뀌는 구멍이 있었고 정부와 기업의 검증 요청 창구가 분리돼 같은 질문이 2번, 3번 돌아오는 공백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책임선이 분산돼 최종 서명 전에 문장이 흔들려도 누구도 즉시 수정하지 못하는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은 속도를 내면서도 문장 순서를 붙잡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백악관 회동 요약본에는 트럼프가 사업의 긴급성을 강조했다는 취지의 문장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름이 찍힌 발언이 아니라 로이터가 전달한 맥락 문장이었지만 워싱턴은 그 한 줄을 속도로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고 미국 쪽 실무자는 단도직입으로 요구했습니다. 오늘은 비공개 범위 지키십시오라는 말이 먼저 나왔고 이어서 승인 서명 전 링크만 돌리십시오라는 지시가 덧붙었습니다. 통화 메모에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 직후 선택은 회의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었습니다. 48시간 마감을 36시간으로 다시 쪼개고 중간 점검 회의를 추가로 잡았습니다. 결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질문이 길어지기 전에 문서 검증이 먼저 진행됐고 외부로 나갈 문장과 내부에 묶어 둘 문장이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쪽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한 가상의 시점이라는 전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설정은 정치 구호를 만들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실무 문장에 조건을 걸어야 하는 현실을 보여주기 위한 전제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한 사람은 체면을 앞세웠고 다른 사람은 원칙을 앞세웠습니다. 체면보다 원칙 먼저 세우십시오라는 대사가 화면 아래를 가르자 반대편에서는 낮고 단단한 말이 날아왔습니다. 지금은 체면이 먼저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통화 메모 첫 줄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문장 순서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택했습니다. 문서의 공개 버전과 비공개 버전을 두 개로 나누는 대신 한 파일 안에서 공개 범위를 표시하는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선택의 즉시 결과로 체면과 원칙이 서로의 목을 조르는 싸움이 아니라 같은 문서 안에서 줄 단위로 조정되는 작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본 쪽 반응도 보고서로 올라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공식 회의에서 동맹의 역할 재배치를 언급했다는 요약이었고 그 문장은 서울 상황실의 긴장을 키웠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보다 누가 책임을 지느냐가 더 큰 문제라는 문장이 보고서 본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책임선을 더 선명하게 만드는 쪽으로 갔습니다. 대조표 마지막 칸에 확인자 서명란을 추가하고 기관명과 직함을 적게 했습니다. 그 즉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확인이 끝난 문장은 더 이상 떠돌지 않았고 승인 대기 문장은 대기 목록으로 묶여 과열을 막았습니다. 대외 발언은 한 줄만 씁니다라는 경고가 회의 결론 문서 첫 줄로 들어가면서 말이 먼저 나가고 문서가 뒤따르는 흐름이 멈췄습니다. 이재명 측은 과장 없이 문서 중심으로 조건을 걸자는 방향을 잡았고 그 방향이 실무자들의 손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조건을 문장으로 박으면 체면도 나중에 문장으로 살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에는 워싱턴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질문은 단순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1,500억 달러라는 숫자가 미국 조선 재건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깔려 있었고 동시에 외부 파트너에 의존한다는 비판도 함께 따라붙는다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화 메모 중간에 한 줄을 더했습니다. 원칙은 속도를 살립니다. 말이 아니라 문서로 보여주기 위해 공개 가능한 팩트. 앵커를 다시 묶었습니다. 2025년 7월 31일 로이터 보도라는 날짜, MASGA 1,500억 달러라는 수치, 그리고 백악관 회동 맥락이라는 기관 앵커를 같은 페이지 상단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 행동은 대외질의 대응문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초안을 돌리자 즉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각 부처가 제각각 쓰던 표현이 한 문장으로 정리됐고 불필요한 수식이 빠지면서 오히려 설득력이 올라갔습니다. 전환점은 숫자 3개로 다시 걸었습니다. 1,500억 달러는 문장의 무게를 상징했고 48시간은 실무의 숨통을 조였으며 1장짜리 대외 대응문은 확산을 막는 울타리가 됐습니다. 세 숫자를 표지에 박아두자 회의는 감정 대신 절차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확인 없는 표현 금지합니다라는 금지 대사가 나오자 누군가는 초안에서 형용사를 지웠고 누군가는 출처가 약한 문장을 통째로 뺐습니다. 그 선택의 즉시 결과로 문서가 짧아졌고 그 짧아진 문서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의 동의를 끌어냈습니다. 길게 말하면 체면을 세울 수 있어도 길게 말한 만큼 흔들린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상황실에는 프린터 소리만 남았습니다. 통화 메모 종이를 다시 펼치고 첫 줄과 마지막 줄을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오늘 문장 순서가 전부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서명은 남습니다. 지금까지는 첫 줄이 공개를 막는 경고처럼 보였고 마지막 줄은 책임을 떠넘기지 말자는 압박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회의 결론 문서가 한 줄로 정리되고 확인자 서명란이 채워지는 모습을 보고 나니 의미가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은 싸움을 키우지 않기 위한 절제였고 마지막 줄은 체면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행동을 했습니다. 대외 대응문에 들어갈 단어를 한 번 더 줄이고 대신 공개하지 못하는 조건은 비공개, 부속 문서로 분리해 결제선에 올렸습니다. 그 즉시 결과로 승인 대기 목록이 움직였고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야 할 서명 순서가 정리됐습니다.
이 정리가 결국 체면과 원칙을 동시에 살릴 수 있습니까? 2025년 1월 6일 미국 의회 예산처 보고서 표지가 화면에 뜨자 회의실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2054년까지 연평균 약 4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비용을 추정했다는 문장이 첫 페이지에 박혀 있었고 그 숫자는 누구 편도 들지 않은 채 모두를 압박했습니다. 보고서 표지부터 보십시오라는 대사가 먼저 나왔고 제 손은 곧바로 해당 페이지를 출력해 결제선 파일 앞에 끼웠습니다. 그렇게 붙여놓자 방안의 말들이 한 방향으로 정리됐고 비용이라는 단어가 토론이 기준점이 됐습니다. 이 숫자를 모르면 협력 문장도 흔들리는 것입니까? 2025년 1월 8일 같은 의회 예산처 전망 자료에는 향후 5년 동안 조선에 1,9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 단서를 확인하자마자 선택을 하나 했습니다. 로이터 2025년 7월 31일 기사에서 MASGA 1,500억 달러 문장 묶음을 다시 꺼내 두 자료와 같은 폴더에 넣었습니다. 파일을 묶는 즉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누군가는 관세 협상 문장만 보던 시야를 거두고 누군가는 미 해군 전력 공백이라는 표현 대신 예산 일정 리스크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숫자 없는 주장 금지입니다라는 경고가 나오자 회의는 감정 대신 근거로 옮겨갔습니다. 그럼에도 갈등의 축은 선명했습니다. 워싱턴은 2025년 1월 6일 보고서에 400억 달러를 비용으로 읽고 저는 부산과 거제 현장에서 올라온 공정표를 시간으로 읽었습니다. 단서가 비용이라면 행동은 일정표를 다시 짜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즉시 회의 소집 메일을 한 번 더 보냈습니다. 주제는 2054년이라는 장기 전망을 오늘의 납기표로 번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 각 부처는 서로 다른 표현을 줄이고 같은 표를 기준으로 말하게 됐습니다. 일정 리스크부터 잡으십시오라는 지시가 결론 문장처럼 남았습니다. 제도 틈은 여기서 더 또렷해졌습니다. 예산 라인과 전력 운용 라인이 같은 숫자를 다른 의미로 처리해 승인 기준이 엇갈리는 허점이 있었고 공개 가능한 문장과 내부 기준 문장이 뒤섞여 대외 메시지가 길어지는 공백이 있었으며 책임선이 분산돼 결제가 끝나도 수정 권한이 늦게 도착하는 지연이 있었습니다. 이 구멍들을 메우려면 선택은 단순했습니다. 2025년 1월 8일 1,900억 달러 문장을 대외 대응문에 직접 쓰지 않고 내부 검증 기준표에 제목으로만 박았습니다. 그 즉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외 문장은 짧아졌고 내부 기준은 단단해지면서 체면과 원칙이 서로를 잡아당기지 않게 됐습니다. 회의가 길어지자 지금은 체면이 먼저입니다라는 판단이었고 그 말이 나오자 방안이 온도가 잠깐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대사를 그대로 적어 통화 메모 중간줄에 박아 넣었습니다. 대사를 남기는 행동을 하자 즉시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 말이 감정의 무기가 아니라 검증해야 할 위험 신호로 바뀌었고 모두가 말의 무게를 숫자로 다시 환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체면을 앞세우면 승인 속도가 빨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2025년 1월 6일 보고서의 일정 리스크 경고가 그대로 돌아올 수 있다는 계산이 공유됐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밀어붙일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400억 달러와 1,900억 달러를 누가 더 크게 외치느냐가 아니라 그 비용이 늘어나는 원인을 어디서 줄이느냐로 질문을 바꿨습니다. 단서가 일정 리스크라면 행동은 공정표 재정렬이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거제 쪽 현장과 즉시 통화를 걸어 작업 순서표를 다시 받아보았습니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납기표의 빈칸이 채워지고 누락됐던 검사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회의실에서 말하던 위험이 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간과 품질을 증명합시다라는 판단이 나오자
누군가는 품질 승인 절차를 앞단으로 당기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 덕분에 대외 문장도 더 단정해졌습니다. 전환점은 결국 숫자 3개가 만들었습니다. 2054년이라는 끝이 너무 멀어 보이자 사람들은 현재의 책임을 흐리려 했고 연평균 400억 달러가 너무 커 보이자 누군가는 외부 파트너를 탓하려 했으며 향후 5년 1900억 달러가 너무 빠르게 다가오자 누군가는 체면을 앞세워 말을 먼저 내보내려 했습니다. 저는 그 세 숫자를 한 장에 묶어 결제선 앞에 올려두고 문장 순서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 행동의 즉시 결과로 회의 결론 문서가 바뀌었습니다. 비용을 줄이겠다는 구호 대신 일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검증 순서가 먼저 적혔고 그 순서가 곧 협력 문장의 순서가 됐습니다. 통화 메모를 다시 펼쳤을 때 첫 줄과 마지막 줄이 조금 다른 빛을 띠었습니다. 첫 줄에 오늘 문장 순서가 전부입니다는 로이터 2025년 7월 31일 기사 한 줄을 지키자는 말이 아니라 2025년 1월 6일과 1월 8일의 숫자를 틀리지 않게 연결하자는 뜻으로 넓어졌습니다. 마지막 줄에 반드시 끝까지 서명은 남습니다는 체면을 세우기 위한 말이 아니라 책임선이 남아야 일정 리스크도 줄어든다는 의미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행동을 하나 더 했습니다. 결론 문서에 공개 범위 표기를 붙이고 확인자 서명란을 한 줄 더 추가했습니다. 그 즉시 결과로 승인 대기 문장이 줄어들었고 밖으로 나갈 문장은 더 짧아졌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워싱턴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습니까? 2026년 1월 상황실 메신저에 AP 보도 요약이 올라오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식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미국 기반 하나오션 계열 일부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내용이었고 배경으로 미국의 조선 산업 관련 무역 조사 움직임이 언급됐다는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여 요약본을 출력하고 결제선 파일 맨 앞에 끼웠습니다. 그 선택의 즉시 결과로 회의 안건이 바뀌었습니다. 협력 문장 정리에서 리스크 관리로 축이 돌아갔고 누구도 말끝을 길게 끌지 않았습니다. 이 보도가 협력 문장까지 흔들 수 있습니까? 전화는 같은 날 두 방향에서 동시에 울렸습니다. 미국 쪽 담당자는 기관명부터 확인했고 한국 쪽 담당자는 기업 현장부터 걱정했습니다. 대외 표현 줄이십시오라는 경고가 먼저 날아왔고 곧바로 제재 단어 금지입니다라는 금지 대사가 이어졌습니다. 통화 메모에 그대로 받아 적은 뒤 공유 폴더 권한을 더 좁혔습니다. 그 선택의 즉시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메신저에서 단어가 튀는 일이 줄었고 대신 공식 문서 링크만 돌기 시작했습니다. 링크만 공유하십시오라는 지시가 회의 공지문 첫 줄에 들어가면서 모두가 같은 문장을 같은 출처로만 확인하게 됐습니다. 갈등은 누군가의 악의가 아니라 제도의 빈틈에서 커졌습니다. 제재 보도처럼 경계가 애매한 이슈는 외교 라인과 통상 라인, 산업 라인이 각자 다른 기준으로 위험도를 판단하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기업 쪽은 현장을 지키려는 판단을 우선하고 정부 쪽은 문장 하나가 외부로 나가는 순간을 더 두려워하는 공백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책임이 기관과 기업 사이에 퍼져 있어 누가 마지막 문장을 고정해야 하는지가 늦게 정해지는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하나였습니다. 리스크 대응 회의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기존 협력 문서 회의체 안에 위험 문장 검증 절차를 붙였습니다. 그 즉시 결과로 회의가 늘어지지 않았고 말이 길어질 틈도 줄었습니다. 상황실 화면에는 2025년 7월 31일 로이터 기사와 AP 보도 요약, 그리고 2025년 3월 12일 미 군수지원사령부의 USNS 원리 SCHIRRA 정기 오버홀 기록이 한 폴더에 같이 떠 있었습니다. 새 문서를 같은 자리에서 보면 위험은 감정이 아니라 연결 구조에서 생긴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원칙을 고정합니다라는 판단 대사를 남기고 문서 안에서 바꿔도 되는 표현과 절대 바꾸면 안 되는 표현을 줄 단위로 표시했습니다. 그 선택의 즉시 결과로 대외질의 대응문이 더 짧아졌고 내부 부속 문서는 더 길어지면서도 안전해졌습니다. 짧은 문장은 밖으로 나가고 긴 기준은 안에 남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전화는 더 잦아졌습니다. 미국 쪽은 제재 보도가 관세 협상 문장에 엮일 가능성을 경계했고 한국 쪽은 기업 현장이 과열 여론에 휘말릴 가능성을 걱정했습니다. 현장 흔들리면 끝입니다라는 경고가 들어오자 손은 자동으로 회의 결론 문서를 열었습니다. 단서가 과열이라면 행동은 확산을 끊는 것이어야 했고 곧바로 발송 목록에서 불필요한 수신자를 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즉시 결과로 회신 속도가 빨라졌고 불필요한 해석이 붙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이 정도 조치로도 파장이 멈추겠습니까? 전환점은 기술 구호가 아니라 숫자 3개로 설계했습니다. 첫째는 48시간이었습니다. 2025년 7월 31일 로이터 문장에 대한 확인 답변 마감은 그대로였고 제재 보도가 끼어든다고 일정이 늘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둘째는 24시간이었습니다. AP 보도 요약이 올라온 시점부터 하루 안에 내부 위험 문장 목록을 확정하지 못하면 누군가가 메신저에서 먼저 단어를 굴릴 가능성이 커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는 3단계였습니다. 내부에서 쓰는 위험도 구분을 3칸으로 단순화해 협력 문장과 무관한 추정 표현은 즉시 삭제하고 출처가 있는 사실만 남기고 공개 범위가 애매한 문장은 비공개 부속으로 넘기도록 정했습니다. 숫자를 표지해 박자 즉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회의가 다시 절차 중심으로 돌아왔고 누군가의 체면이나 감정이 아니라 승인 순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메모를 펼치니 지금은 체면이 먼저입니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말은 처음에는 원칙을 밀어내는 말처럼 들렸지만 지금은 다르게 읽혔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면 더더욱 단어를 아껴야 하고 더더욱 출처를 고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재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AP 보도 요약은 회의 결론 문서의 본문이 아니라 첨부로만 붙이고 본문에는 2025년 7월 31일 로이터와 2025년 3월 12일 미 군수지원사령부 기록 같은 공식 앵커만 남겼습니다. 그 즉시 결과로 문서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고 외부 변수는 바깥에서 관리되는 형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문서가 동맹 내부의 불필요한 의심을 줄일 수 있습니까? 2024년 6월 21일 한화의 공식 발표문을 다시 출력해 제 가방 앞칸에 넣었습니다. 한화시스템과 한화오션이 함께 1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한다고 밝힌 문장의 밑줄이 여러 겹 그어져 있었습니다. 문장 끝에 적힌 필리라는 지명이 2025년 7월 31일 로이터의 MASGA 1,500억 달러 문장 묶음과 이상하게 연결돼 보였습니다. 화면에서는 조선 인프라와 인력 훈련, 미 해군 유지 정비 지원이 한 줄로 이어졌고 손끝에서는 인수 발표문의 날짜가 계속 걸렸습니다. 자료는 원문만 씁니다. 라는 금지 대사를 적어넣고 출처 표기를 통일한 뒤 항공권 결제를 올렸습니다. 결제가 승인되자 즉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의체는 저를 필리 현장 확인 담당으로 지정했고 공유 폴더에는 방문 목적과 질문, 목록이 한 장으로 정리됐습니다. 필리 현장을 직접 보면 1,500억 달러 문장에 붙은 의심이 줄어들겠습니까? 2024년 12월 19일 필리조선소가 인수 종결을 알리며 회사 명칭 변경과 경영진 선임, 시설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는 공지문도 함께 챙겼습니다. 날짜 2개가 나란히 서자 그동안 추상적이던 협력 논의가 손에 잡히는 구조로 내려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통화 메모를 펼치고 첫 줄과 마지막 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늘 문장 순서가 전부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서명은 남습니다. 메모를 접자마자 바로 행동을 하나 더 했습니다. 방금까지 회의에서 오가던 캡처들을 삭제 요청하고 대신 2024년 12월 19일 공지문 링크만 남기도록 정리했습니다. 그 선택의 즉시 결과로 단체방은 조용해졌고 불필요한 해석 대신 공식 문서만 남았습니다. 캡처 공유 금지입니다. 라는 경고 문장을 공지 상단에 고정하자 모두가 한 번 더 멈추고 링크를 눌렀습니다. 필리 공항에 도착하자 일정표의 압박이 다시 목을 조였습니다. 48시간 안에 워싱턴 쪽에 현장 확인 메모를 보내야 한다는 표시가 그대로였고 그 사이에 보안 점검 회의와 설비 투어가 촘촘히 잡혀 있었습니다. 조선소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2025년 8월 27일 한화의 별도 보도 자료를 열었습니다. 필리 조선소 현대화와 디지털 기반 고효율 조선소 구축을 포함한 50억 달러 투자. 구상이라는 문장이 이제는 홍보가 아니라 협상 문장의 근거로 읽혔습니다. 속도만 보지 마십시오. 라는 판단 대사가 입에서 먼저 나왔고 바로 다음 행동으로 현장 회의 안건을 바꿨습니다. 설비 소개보다 보안 체계와 데이터 흐름을 먼저 보자는 순서로 조정한 것입니다. 결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현장 담당자들은 공정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네트워크 분리도와 출입 통제 기준을 꺼내 들었고 회의는 구호가 아니라 도면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장에서 드러난 위기의 원인은 사람보다 제도에 가까웠습니다. 기술 이전의 경계가 문서마다 다르게 정의돼 같은 설비 데이터를 누구에게 보여줄지 그때그때 판단해야 하는 틈이 있었습니다. 보안 기준이 국가와 기관마다 달라 한쪽에서는 통관 방식이 다른 쪽에서는 보안 요청으로 되돌아오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달과 품질 승인 책임이 여러 계약자에게 흩어져 문제가 생기면 수정 권한이 느리게 모이는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단순했습니다. 보여줄 것과 숨길 것을 회의장에서 즉흥적으로 정하지 않고 2025년 8월 27일 보도 자료에 적힌 디지털 기반이라는 표현을 기준으로 데이터 등급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메모를 작성해 공유하자 즉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현장 회의는 논쟁 대신 표를 채우는 작업으로 바뀌었고 워싱턴으로 보낼 문장도 더 짧아졌습니다. 등급표 없이 공유 금지입니다. 라는 금지 대사가 회의 결론 문서 첫 줄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실 문이 한 번 더 닫혔습니다. 트럼프가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미국 우선의 구호와 달리 현장 테이블 위에는 납기표와 인력표가 먼저 펼쳐졌습니다. 납기표 먼저 봅시다. 라는 지시 대사가 나왔고 손은 곧장 2024년 6월 21일 인수. 발표문의 1억 달러 문장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투자는 시작이었고 문제는 운영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그 즉시 행동을 하나 더 했습니다. 인력 훈련 항목을 협력 문장에 넣을 때 필리 현장에서 실제 가능한 교육 방식과 기간을 문서로 고정해 달라는 요청서를 작성해 결제선에 올렸습니다. 결과는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워싱턴 쪽은 추상적인 표현 대신 현장 기준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한국 쪽은 공개 가능한 표현을 더 줄여서라도 기준표를 먼저 만들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보안 기준이 다르면 누구 기준을 먼저 따라야 합니까? 회의가 길어지던 순간 예상치 못한 인물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이재용이 제안한 것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공정 데이터, 설비 상태, 보안 체계를 한 번에 묶는 방식이었습니다. 보안이 기준입니다. 라는 짧은 판단이 떨어졌고 이어서 서류 없이 서명 금지 라는 경고가 회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그 두 문장을 통화 메모 중간에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단서가 보안이라면 행동은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어야 했고 조선공정의 데이터가 어디서 생성되고 어디서 잠기는지 흐름도를 요청했습니다. 흐름도가 도착하자 즉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협력 문장 속 인력 훈련과 조선 인프라 확충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시스템 표준을 이식하는 작업으로 다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환점은 숫자 3개로 정리했습니다. 2024년 6월 21일에 1억 달러는 거점을 확보한 시작점이었고 2025년 8월 27일에 50억 달러 구상은 속도를 만들기 위한 규모였으며 48시간은 이 모든 문장을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야 하는 현실의 시간표였습니다. 이 세 숫자를 한 페이지에 묶어 워싱턴에 보낼 현장 메모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문장을 쓰고 나서 바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초안의 형용사를 지우고 대신 2024년 12월 19일 인수 종결 공지와 시설 투자 계획 공개라는 앵커를 앞줄로 당겼습니다. 그 선택의 즉시 결과로 초안은 짧아졌고 짧아진 만큼 승인 라인이 빨리 움직였습니다. 체면은 문서로 살립니다. 라는 대사가 누군가의 입에서 나왔고 충돌하던 체면과 원칙이 같은 문장 안에서 합쳐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텔방에서 통화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첫 줄에 오늘 문장 순서가 전부입니다는 이제 기사 문장만이 아니라 2024년 6월 21일과 2024년 12월 19일 2025년 8월 27일을 어떤 순서로 세우느냐의 문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에 반드시 끝까지 서명은 남습니다는 누군가를 몰아붙이는 말이 아니라 보안과 공개 범위를 먼저 고정해야 체면도 안전해진다는 뜻으로 재해석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행동을 더했습니다. 워싱턴에 보내는 메모의 제목을 협력 홍보 문장으로 두지 않고 현장 기준표 확정 요청서로 바꿔 발송했습니다. 메일을 보낸 직후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질문이 줄고 요구가 구체로 바뀌었으며 불필요한 해석이 끼어들 틈이 줄었습니다. 이 문서가 백악관의 속도 압박을 일정표로 바꿀 수 있습니까? 2026년 1월 워싱턴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2025년 11월 14일 로이터 보도 요약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선 분야 1,500억 달러 투자와 별도의 산업 분야 2,000억 달러 항목이 함께 언급됐다는 문장만으로도 공기가 묵직해졌습니다. 단서가 커진 만큼 행동은 더 작게 가야 한다고 판단했고 곧바로 회의 결론 문서의 첫 페이지를 뜯어 다시 꽂았습니다. 그 즉시 결과로 모두가 표지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고 구두 해석이 끼어들 틈이 줄었습니다. 문장 순서 고정하십시오라는 경고가 결제선 옆에 적히자 누군가가 펜을 내려놓고 문서를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이 문장들을 누가 책임집니까? 로이터 2025년 7월 31일 기사에서 보였던 MASGA 1,500억 달러 패키지 문장 묶음이 여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미국 조선 인프라 확충과 인력 훈련, 미 해군 유지 정비 지원이 한 줄에 묶이면 공개 범위가 흔들리고 책임선이 퍼지는 문제가 또 생긴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한 장짜리 기준표 작성이었습니다. 기준표에는 공개 가능한 문장과 비공개 조건 문장을 줄 단위로 나누고 기술 이전, 경계와 보안 기준, 정비 품질 책임 체계를 같은 표 안에 묶었습니다. 표를 돌리자 즉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의는 누가 더 크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줄을 공개로 두고 어떤 줄을 부속으로 넘기느냐로 이동했습니다. 서명 전 단어 지우십시오라는 금지 대사가 나오자 형용사가 빠지고 기관명과 날짜만 남는 문장이 늘었습니다. 위기의 뿌리는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절차의 빈틈이었습니다. 협력 문장이 통상 협상 문장과 섞이면서 공개 등급이 회의마다 바뀌는 틈이 있었고 정부와 기업의 확인 창구가 분리돼 같은 질문이 다른 표현으로 반복되는 공백이
있었으며 전력 운용과 조달, 보안 승인 책임이 여러 결제선에 흩어져 수정 권한이 늦게 모이는 지연이 있었습니다. 이 구멍을 막으려면 말이 아니라 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회의 중간에 즉석으로 승인 흐름도를 작성해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 즉시 결과로 결제 순서가 정리됐고 누구도 임의로 문장 순서를 바꾸지 못하게 됐습니다. 보안 기준부터 먼저 합시다라는 지시가 떨어지자 미국 쪽도 공개 문장보다 부속 조건을 먼저 요구하는 쪽으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측이 해상 데이터 연결과 위성 통신을 거론하며 속도를 압박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말이 회의 뒤편에서 돌았습니다. 1,500억 달러라는 숫자와 2,000억 달러라는 숫자가 동시에 떠 있으면 누군가는 빨리 보여 주고 싶어지고 누군가는 빨리 서명하고 싶어집니다. 단서가 속도 압박이라면 행동은 품질을 먼저 잠그는 장치여야 한다고 판단했고 품질 승인 절차를 3단계 게이트로 쪼개 표에 박았습니다. 그 즉시 결과로 일정표가 다시 작성됐고 빠르게 보여줄 수 있는 범위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범위가 분리됐습니다. 품질 게이트로 속도 잡습니다라는 판단 대사가 표 상단에 찍히자 한국 쪽 현장 기준이 협상 문장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를 품질과 바꿀 수 있습니까? 회색 복도 끝에서 종이 묶음이 오가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백악관 회동 맥락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던 날이었고 트럼프 측 인사와 이재명 측 인사가 서로를 스치듯 마주쳤습니다. 시선은 짧았지만 손에 든 문서의 두께는 얇지 않았고 그 종이에는 공개 문장과 비공개 조건이 동시에 실려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서가 복도에서 오가는 문서라면 행동은 회의실 안에서 문장 한 줄을 더 줄이는 것이어야 했고 결론 문서 본문에서 논쟁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그 즉시 결과로 상대는 반박 대신 확인 질문을 줄였고 서명 순서가 다시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캡처 대신 링크만 쓰십시오라는 금지 대사가 공유 폴더 공지에 올라가자 유출 논란의 불씨도 함께 약해졌습니다. 동시에 한국 쪽은 기술 경계와 보안 기준을 문서로 박아야 한다는 원칙을 더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기술 경계선 문서로 박으십시오라는 경고가 부속 문서 첫 줄로 들어가자 체면을 앞세우던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화 메모를 꺼내 첫 줄을 다시 썼습니다. 오늘 문장 순서가 전부입니다라는 문장은 이제 기사 문장을 지키는 말이 아니라 공개 문장과 부속 조건의 순서를 지키는 규칙이 됐습니다. 마지막 줄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서명은 남습니다라는 문장은 이제 누군가를 몰아붙이는 말이 아니라 책임선이 남아야 체면도 안전해진다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단서가 문장 해석의 변화라면 행동은 결제선에 남길 문장을 바꾸는 것이어야 했고 결론 문서 첫 줄에 공개 범위 표기를 넣고 확인자 서명란을 한 칸 더 추가했습니다. 그 즉시 결과로 회의는 조용해졌고 서명은 더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용한 문장들이 결국 복도의 종이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2026년 1월 마지막 주 거제 도크 일정표에 다음 정비 프로젝트 선박 입항 시간이 박혔고 필리 조선소 현장 메일에는 2025년 8월 27일 보도 자료에서 말하던 디지털 기반 설비 점검 체크리스트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저는 부산 사무실에서 두 화면을 번갈아 보다가 2025년 3월 12일 미 군수지원사령부의 USNS 원리 SCHIRRA 정기 오버홀 완료 기록을 다시 띄웠습니다. 한 척은 이미 7개월을 버텨 증명됐고 한 곳은 1억 달러 인수로 시작해 50억 달러 구상으로 굴러가기 시작한 현장이었습니다. 사진 대신 일정 봅시다. 라는 지시를 단체방 상단에 고정했고 곧바로 우선순위표를 다시 작성해 거제 공정 라인을 한 칸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 선택의 즉시 결과로 작업 인력이 재배치됐고 야간 회의가 추가되면서도 납기표에 빈칸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제 도크 사진이 다시 나올 것입니까? 2025년 11월 14일 로이터 보도 요약본은 여전히 결제선 서류철 첫 장에 꽂혀 있었습니다. 조선 1,500억 달러와 산업 2,000억 달러라는 두 숫자가 같은 페이지에 있으면 누구든 말이 커지고 속도가 빨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 대신 문서로 속도를 잠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공개 문장과 비공개 조건을 한 표 안에 넣고 기술 경계선과 보안 기준, 정비 품질 책임, 체계를 줄 단위로 고정했습니다. 표 없으면 발송 금지. 라는 금지 문장을 결론 문서 첫 줄에 넣자 회의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즉시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외부로 나갈 문장이 더 짧아졌고 내부에서 지킬 조건 문서는 더 두꺼워지면서도 혼선이 줄었습니다. 이 문장을 누구 앞에서 읽어야 합니까? 2025년 1월 6일 미국 의회 예산처의 연평균 400억 달러 추정과 2025년 1월 8일 향후 5년 1,900억 달러 전망은 워싱턴 쪽에 숨을 조였습니다. 그 압박이 커질수록 트럼프가 말하는 긴급성은 더 단단해졌고 동시에 동맹 의존, 논쟁도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그 갈등을 감정으로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승인 흐름도를 3단계로 단순화해 보안 승인과 품질 승인, 대외 문장 승인을 같은 순서로 묶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선택의 즉시 결과로 결제선이 짧아졌고 부처와 기업 사이를 떠돌던 확인 질문이 하나의 창구로 모였습니다. 원칙이 체면을 살립니다. 라는 판단이 회의 결론 문서에 들어가자 지금은 체면이 먼저입니다라는 말도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체면을 앞세워 말부터 내보내라는 뜻이 아니라 체면을 지키려면 먼저 원칙을 문서로 세워야 한다는 경고로 재해석됐습니다. 중국 상무부 제재 보도 요약이 돌던 날 저는 AP 요약본을 본문에서 떼어 첨부로만 두는 결정을 했고 본문에는 2025년 7월 31일 로이터와 2025년 3월 12일 미 군수지원사령부 같은 공식 앵커만 남겼습니다. 그 선택의 즉시 결과로 문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고 외부 변수는 바깥에서 관리되는 구조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시에 필리 현장에서는 2024년 12월 19일 인수 종결 공지에 적힌 시설 투자 계획이 실제 체크리스트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 담당자와 통화하며 출입 통제 기준과 네트워크 분리도 확인 시간을 24시간 안으로 당겼습니다. 링크만 공유하십시오라는 경고를 다시 올리자 불필요한 단어가 사라지고 출처만 남았습니다. 거제에서는 다음 선박이 들어오는 순간까지 공정표를 흔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2025년 3월 13일 미 해군 공식 사이트에 올라온 첫살의 설명을 떠올리면 한 번이 납기 지연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신뢰 손실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사 착수 시점을 하루 앞당기고 재고 일수표를 다시 계산해 부품 선적을 재배치했습니다. 그 선택의 즉시 결과로 검사 대기줄이 짧아졌고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재작업이 줄었습니다. 품질 게이트 지키십시오. 라는 경고가 현장 회의 문장으로 남자 속도 압박이 오히려 공정 표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흘렀습니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미국 쪽 담당자가 일정표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는 말도 돌아왔습니다. 필리에서는 2024년 6월 21일 인수 발표문에 적혔던 1억 달러가 이제 교육 시간표와 설비 점검표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 교육실에서 인력 훈련 항목을 문서로 고정하는 작업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빠르게 보여주자고 했지만 저는 훈련 과정과 보안 등급표를 먼저 결제선에 올렸습니다. 보안부터 먼저 합시다.
라는 지시를 그대로 적어넣고 승인 당김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즉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공개 문장은 더 짧아졌지만 내부 절차 문서는 확정됐고 공동 점검 일정이 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가는 분명했습니다. 야간 회의가 늘었고 인력이 재배치됐으며 승인 지연을 막기 위해 하루에 2번씩 결제선을 점검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 메모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2026년 1월 첫 새벽에 적었던 첫 줄과 마지막 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문장 순서가 전부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서명은 남습니다. 처음에는 첫 줄이 유출을 막는 통제였고 마지막 줄이 책임을 압박하는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거제의 공정표와 필리의 기준표가 같은 주간에 굴러가고 미국과 한국이 공동 점검 합의와 절차 문서 확정으로 서로의 체면을 보전하는 문장을 확보하자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첫 줄은 통제를 넘어 신뢰의 순서가 됐고 마지막 줄은 압박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안전장치가 됐습니다. 저는 메모의 제목을 다시 적었습니다. 조선 협력 패키지 문장 검증이 아니라 문서로 지키는 원칙의 협력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신념도 한 줄로 정리됐습니다. 공급망은 운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